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합법적인 증여의 방법 2탄 숨겨진 비법 파헤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편 시간에 정부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전편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똑같은 10억의 아파트를 혜택을 보고 이렇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3주택 중과시의 2억 1000인데 비해서 1억 이상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절세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좋은 혜택이 있을 때 빨리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그러면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만약에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보고 상승에 대한 비율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부담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담부 증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든 전세를 끼고 증여하든 그 비율만큼의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전편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담부 증여 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합해서 2억 원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만약에 물론 고가주택입니다만은 비과세 혜택을 본다. 그렇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이게. 네, 그러면 거의 2억 7천 정도를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세대 1가구 주택인 부모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 40대가. 네, 이렇게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용증을 물론 이제 뭐 형식상에 작성을 해서 보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대출 기간, 그리고 대출 이자율, 그리고 이자 납부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가 납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지고요. 그 이자를 납부한 납부 재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의 이자율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자율을 하거나 더 낮게 설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관련 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 세법을 보시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사항 4를 보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3%의 이자율로 차용증이 작성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적정 이자율일까요?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법인세법의 이자율인 4.6%의 이자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4.6%의 이자율보다 낮게 작성된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네. 그 금액이 얼마냐? 1천만 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액이
이자에 대한 차익이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원래는 이분이 담보를 사업자 대출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을 하고 채무자를 자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6억 원을 자녀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4.6%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3%의 이자율로 은행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 1년에 96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없겠죠. 그죠? 네. 자, 결론적으로 부모가 6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3%로 대출을 해도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좀 플랜을 짰으면 훨씬 더 훌륭한 플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차용하는 방법 말고 어떤 방법들을 요즘에는 쓰고 있을까요? 자, 강남 용산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20대가 취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2%, 3%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30대, 40대들이 거의 대출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대와 20대의 자녀는 좀 피하면 좋습니다. 10대, 20대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대, 20대 자녀가 취득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자녀는 소득을 100% 저축하게 하고요. 본인의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엄카, 아카를 활용하죠. 자, 엄카, 아카를 활용하는데 엄카가 뭐예요? 엄마 카드, 아카가 아빠 카드죠. 자, 엄카, 아카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100% 본인 소득은 저축을 하고 엄카, 아카를 사용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 저축하면 누가 봐도 의심하잖아요, 그죠? 통상적인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자녀가 어리다, 뭐 미성년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배당 소득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뭐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장 법인을. 그러면 자녀에게 주식의 일부를 증여를 하고 그 증여된 주식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소득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절세의 달인 이 편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돈은 많은 분들이 비과세니까 많이 줘도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용돈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매월 1000만 원씩 줘요. 1000만 원 줘서 본인이 생활비 뭐 50만 원 쓰고 950만 원 저축했어.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인정받을까요? 네,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소득은 과세관청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만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를 아르바이트해서 뭐 자기는 급여 줬으니까 인정하겠지. 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냈을 때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는 전세 자금을 활용하라. 참 예전에는 이거 많이 활용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동사무소나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를 등록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모든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과세관청, 국세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청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이 많이 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 조그맣게 전세자금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 전세자금을 가지고 또 소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크게 옮기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뭐 2년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뭐 괜찮죠. 좋은 이제 활용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